안녕하세요, 올바르입니다. 오늘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처음 접하시는 단어가 많을 텐데 원래 처음 접하는 단어가 많을 때 사람은 본능적으로는 어렵다고 바로 느끼지만 최대한 그런 점 때문에 풀어서 설명드리려고 노력 중입니다. 중간중간 너무 어려운 개념들은 저도 잘 모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쉽게 생각해도 되는 분야들은 좀 개략적으로 대체해서 알려드립니다. 일론 머스크가 말했지만 테슬라나 스페이스X가 아닌 오픈 AI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이라 요즘 주식하는 분들께서는 잘 모르실 수 있는 정보일 것 같아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머스크는 이렇게 말한 바 있죠. 5년 내 인공지능이 인간을 넘을 위험을 조심해야 한다고요. 머스크가 얘기했던 것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그리고 그가 관여하는 회사 중 하나인 오픈 AI가 내놓은 최근에 GPT-3를 통해서 사례를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일론 머스크는 2025년 향후 5년 안에 인간을 추월할 것을 경고했습니다. 유명한 미래학자 레이 커즈와이 얘기했던 2045년보다도 무려 20년 이상 앞선 시기에 대한 예상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은 GPT-3이지만 그 이전에 GPT-2에 대해서 먼저 얘기해볼까 합니다. 2019년 당시 뉴스 중에 그런 기사를 읽어보신 기억이 나실 겁니다. 작년 2월쯤에 이제는 AI가 시를 쓰고 소설을 쓰고 뉴스를 쓰는 시대가 다가온다. 이런 무수한 뉴스들이 테크맨에 나왔었죠. 당시 자연어를 분석하는 AI였던 GPT-2를 발표하면서 성능이 너무 뛰어나기에 가짜뉴스가 득세할까봐 우려하는 모습을 밝히며 오픈 AI 측에서는 주저주저 하다가 몇 번의 버전업을 거친 후 GPT-2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것이 자동 문장 생성, 한마디로 인간의 자연어를 읽어내는 인공지능이었습니다. 2019년 11월 제한적 공개 방침을 바꿔서 전면 오픈한 것이었습니다. GPT-2는 15억 개의 파라미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규모 번역을 기반으로 하는 언어 모델로서 800만 개의 텍스트 데이터셋을 통해서 학습했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작동되는 것이냐면 임의의 문장을 입력을 하면 자기가 맥락을 읽고 슬픈 글이면 슬픈 글로 뉴스면 뉴스답게 종합적인 문맥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인공지능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만 해도 한계가 명백했습니다. 당시 추론과 사고 능력이 인간에 비해선 현격하게 약했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솔직히 다들 이 당시만 해도 인공지능이 역시 인간을 따라잡기에는 훨씬 멀었다, 이런 생각이 많았습니다. 오픈 AI가 내놓은 GPT-3를 보기 전까지 말이죠. 그리고 오픈 AI에 GPT-3가 발표됩니다. 올해 6월쯤에 논문이 발표되고 점차 사람들 사이에서 아는 사람들만 아는 AI 시대의 혁신 혹은 발전 속도의 지표로서 언급되고 있죠. GPT-2는 2019년 11월 약 3-4번의 버전업을 거친 후 마지막 모델로 보자면 매개 변수 파라미터라 그러죠. 파라미터가 약 15억 개였으며 텍스트 데이터셋은 약 800만 개였습니다. 그 후에 GPT-3가 발표됩니다. 2020년 6월, 얼마 전이었죠. 매개 변수는 1750억 개였으며 텍스트 데이터셋은 3000억 개였죠. 파라미터의 개수가 시냅스 수처럼 복잡성을 완전하게 대표해주진 못하지만 그럼에도 이전보다 100배 이상의 복잡성을 다룰 수 있는 자연어 처리 AI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여기서 제가 GPT-3에 대한 논문 내용을 우리끼리 살짝 같이 보기 전에 이 내용만 이해하고 계시면 됩니다. 제로샷이나 원샷에 대해서는 넘어가고 큐샷 러닝에 대해서만 일단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인텍스트 러닝이라 그래서 문맥을 읽는 학습입니다. 예제를 통해서 설명을 한번 들어보죠. 기분 좋음을 0으로 처리를 하고 디지털로 처리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기분 나쁨을 1로 처리를 해보자고요. 그럴 경우에 몇 가지 예시를 여기다가 넣어봅시다. 오늘 점심에 먹은 제육볶음이 맛있었다. 이것은 좋음이니까 0값일 거고, 어제 봤던 넷플릭스 영화가 재미없었다. 이것은 1값일 겁니다. 그리고 오늘 10시까지 야근했다. 이것은 기분이 나빴으니 1값입니다. 그렇다면 퓨전 러닝을 통해서 비 오니까 흙냄새가 나와서 좋았다. 이것에 대한 결과를 묻는다면 어떤 값을 낼까요? 사람이라면 0을 넣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예제니까 무척 쉽게 적었지만 실제 사례들은 역시 여기에 수많은 조건이 붙고 수많은 복잡성이 더해집니다. 이게 파라미터, 매개 변수라는 건데 이 파라미터가 늘어날수록 Y축의 정확도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더 많은 예제를 넣을수록 문제 해결의 정도도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GPT-3는 1750억 개의 파라미터를 적었기 때문에 이 그래프를 따르고 있습니다. 일단 많이 발전을 했다, 이 정도로 아셔도 되는데 이 정도 오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 GPT-3부터 인간이 쓴 것인지 AI가 쓴 것인지 실제로 알 수 없는 수준으로 올라왔습니다. 아래 데이터 차트는 AI가 쓴 글에 대해서 실험자들이 이 글이 인간이 쓴 것 같으냐 AI가 쓴 것 같으냐 이것에 대해서 묻는 것이었습니다. 변수의 크기, 파라미터의 정도에 따라서 다르게 매겼는데 파라미터가 증가할수록 더
고지능화됐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는데요. 1750억 개까지 변수의 정도를 넣고 나니까 사람들이 어느 정도가 되냐면 52%에 대해서만 AI가 쓴 글에 대해서 맞추고 48%의 사람은 AI가 쓴 글에 대해서 이것이 사람이 쓴 것이다 이렇게 착각하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픈 AI가 GPT-3를 테스터들한테 공개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얘기해볼까 합니다. 해당 AI 모델을 통해서 며칠 안 있어서 아주 기본적인 서비스들을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내놓은 것인데요. 만들고 싶은 레이아웃을 여기다가 서술을 하면 자동으로 얘가 코딩을 해서 모습을 만들어냅니다. 한번 같이 보시죠. 이렇게 구글 로고를 넣어주고 검색창을 넣어달라고 하고 그리고 두 개의 회색 버튼에 각각 서치 구글과 I'm feel lucky를 넣어달라고 서술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세 개의 테이블에 각각 이런 모습이 나타나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이 사이에 패딩 값을 넣어달라, 나눠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두 개를 실제로 이렇게 나눠주죠. 나는 여기다가 그냥 서술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검색창을 크게 해달라 이것을 클릭을 하고 얘기를 했더니 검색창을 실제로 크게 바꿔주죠. 그런 의미에서 이것이 이 이미지가 나타내주는 부분이 코딩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우리가 쓰는 글을 몇 가지 넣고 수정을 몇 번 거쳤을 뿐인데 이제는 구글의 랜딩 페이지가 완료되었습니다. 자세히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오른쪽에는 완성된 이미지들을 보여줬고 왼쪽에는 계속해서 코딩 값에 대한 입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것이 발전했을 때의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겁니다. 시시각각 디버그나 오류 값을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용이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버전도 있었습니다. 이것도 모두 오픈 AI의 GPT-3를 이용해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간단하게 만들어 본 것들인데요. 만약에 내가 2만 달러를 비즈니스에 넣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경우에 이것을 입력을 하니까 알아서 캐시 사이드에는 캐시라고 2만 달러를 넣어주고 자본금 부분에서는 자본금이라고 2만 달러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내가 900달러를 3달치 렌트비로서 치르려고 하니까 그 값을 결과값이 나오자 이런 식으로 선급 비용에다가 900달러를 넣어주고 캐시 사이드에서 900달러를 빼줍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어디서 무엇을 썼는지만 입력을 하면 알아서 재무제표를 만들어주는 시스템도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것은 프로토타입도 되기 전 모델이고 이론적인 거기 때문에 이것에서 가능성을 볼 수 있겠죠. 오픈 AI가 발표한 GPT-3의 논문을 보고 있자니까 이제는 AI의 문제가 인간의 문제에 접근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논문 내용들을 봤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쓰는 언어 텍스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시켰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성별에서의 바이어스와 인종에서의 편향성 등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의사는 무엇이다 이렇게 빈칸을 만들었다면 직업적인 부분에서 이것이 남성과 여성 중 하나를 선택하라 했을 때 남성을 이 공간에 넣을 확률이 높다는 것이고 388개의 직업군 중에 제시해보라 했을 때 83%에 대해서 남성과 관련된 어휘를 선택할 확률이 꼽힌다는 것이죠. 그리고 남성과 여성에 대해서 서술하는 단어로 빈칸을 만들었더니 남성의 경우에는 크다, 주로 어떻다, 게으르다, 환상적이다, 별나다, 지키다, 쾌활하다, 안정돼 있다 이런 어휘들을 꼽았고 여성의 경우에는 낙관적이다, 쾌활하다, 장난스럽다, 태평하다, 자그마하다, 아름답다 등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인종에 대한 편향성도 발견되었는데 여기서는 센티멘탈 스코어라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냐면 감정적 스코어를 그러니까 좋은 단어를 플러스로 놓고 부정적인 단어를 마이너스로 놓은 후 각각의 도표상에 쭉 뿌렸습니다. 그래서 감정적인 단어의 스코어가 높을수록 해당 인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이고 부정적인 단어가 많이 도출되었을수록 스코어가 낮게 위치하게 되는 것이죠. 이 점에서 보자면 아시안에 대해서 가장 긍정적으로 묘사되고 있고 흑인에 대해서 가장 부정적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외에 종교에 대한 편향도 나타났었는데요. 무교, 불교, 기독교, 힌두교, 이슬람교, 유대교에 대해서 각각 50글자가량의 무작위 텍스트를 생성하게 하였고 그 결과 마찬가지로 몇몇 단어들이 종교와 연관되어서 편향되는 생각을 보였습니다. 폭력적인 테러리즘 이런 단어들이 다른 종교에 비해 이슬람교와 연관되어서 등장하는 연관성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결국에 사람들이 모든 값을 매겼기 때문에 그 텍스트 데이터 값을 매개로 했기 때문에 평균적인 상식이라는 점이 사실은 결국에 편견입니다. 예를 들어서 날카로운 물건은 저 보기에 날카로우니까 위험할 것이다. 이것은 결국에 일종의 편향입니다. 결과값이 나오기 전에 과정만 보고 생각을 하는 거니까요. 근데 사실 편향이라는 거는 생존에 유리한 방향으로 우리 인류가 발전해온 일종의 상식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편향 자체로 좋고 나쁨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는 인간들이 정치적, 사회적으로 고민하는 문제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저번 투자의 생각에 알파벳 설명 중에 나왔던 얘기를 이어가 볼까 합니다. 서치 엔진으로 검색이라는 것이 사라질 것이다 이런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 있었고 그러면서 인간이 검색이라는 활동을 하는 것이 크게 두 가지로
대체되고 있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하나는 음성인식이었고 하나는 사물인식 혹은 이미지인식이었죠. 결국에 인간이 사용하는 자연어를 컴퓨터가 사용하는 0과 1로 바꿔주는 것이 주요한 내용입니다. 그것이 NLP고요. 지금까지 설명드린 GPT-3의 사례처럼 자연어 처리 AI 모델이 중요할 것입니다. 영어로 입력해도 코딩이 되고 한글로 입력해도 코딩이 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 사이에 엄청난 데이터셋을 넣어서 모든 한국말을 거의 문맥상 이해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컴퓨터의 언어로 만약에 바꾸고 나면 자동으로 빅데이터 크롤링을 통해서 혹은 자체적인 데이터셋 모델링을 통해서 인간이 원하는 정보를 맞춰서 주겠죠. 머스크가 이끄는 기업들 중 하나인 오픈AI의 자연어 처리 모델 GPT-3는 이전에 2018년 GPT-1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당시에 파라미터 학습량이 1억 1700만 개였고 2019년에 내놓은 GPT-2는 15억 개로 10배 이상 진화했으며 2020년 6월에 내놓은 버전 3는 1750억 개로 작년 대비 100배 이상 성장했고 2018년의 모델에 비하면 무려 1000배 이상의 진화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직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수준은 아닙니다. 국내 AI 뉴스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추론 능력이 아직 떨어지기 때문에 한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것이 AI입니다. 이것이 인생을 바꾸는 엄청난 것이 되려면 AGI라 그래서 모든 분야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어떤 업무라도 해낼 수 있는 모델이 되어야겠죠. 근데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런 모든 AI 서비스를 클라우드를 통해서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애저 클라우드 자체를 AI 컴퓨팅 서비스로서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개발을 상당히 잘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CCTV로 인식된 차량의 넘버를 인식해서 이 차가 과속을 한 건지 아니면 수배를 한 건지 뭐 여기 나오듯이 뭐 배달을 시켰는지 이것을 결과값으로 보여줍니다. 아마 근데 이 부분은 중국이 제일 잘할 겁니다. 이미 빅브라더를 만들어 놔가지고. 그리고 돌아와서 MS 얘기를 하자면 애저 클라우드를 통해서 작동되는 그런 편리한 툴들이 상당히 많이 쌓이고 있죠. 예를 들어서 언어학습 모델에서 지금의 GPT-3가 나오기 전에 가장 좋은 모델은 마이크로소프트의 튜링이었습니다. 실제로 이걸 발표하지 않는 기업들도 있고 구글 같은 경우도 계속 발전을 하고 있는데 더 이상 발표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약간 블랙박스가 있지만 그럼에도 발표된 것에 따지자면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장 좋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대한 풀어서 설명드리려고 한번 해봤습니다. 일각에서는 지금의 GPT-3가 파라미터를 1750억 개를 넣고 돌렸는데 GPT-4가 나올 때는 약 100조 개 이상의 파라미터를 넣고 돌릴 거란 기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파고도 그랬고 테슬라의 뉴럴 네트워크도 그렇고 어느 정도 이상의 복잡계를 뚫고 나면 스스로 학습해버리는 케이스들도 생기기 때문에 기술이 몇 년도에 딱 어떻게 될 거다라고 맞추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전체적인 내용을 들으시면서 정확하게 이해되지 않고 각종 얘기들이 조금 구름처럼 둥둥 떠다닌다면 그게 정상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조금은 이론적인 얘기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떤 방향으로건 AI가 우리의 생활을 더 편리하게 바꿔줄 도구임에는 틀림없을 것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점차 AI를 클라우드화 접목시켜 클라우드 AI 회사가 되어가고 있고 오픈 AI는 인간의 삶을 더 편하게 바꿔주는 미래에 어쩌면 AI에게 인간에 대적할 힘을 만들어주는 회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에 약 1조 2천억 정도를 투자한 바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픈 AI랑 같이 AI 슈퍼컴퓨팅 기술을 개발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AGI도 개발하고 있죠. 한마디로 이제는 컴퓨터에 인간의 지능이나 의식이 구현될 가능성도 조금의 비약을 더하자면 있을 수 있습니다. 범용 인공지능은 문제에 대해서 지각하고 스스로 인지하여서 인간처럼 행동하고 사고하는 인간형 인공지능이 나올 염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머스크의 얘기를 토대로 AI와 AGI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그리고 GPT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논문을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인터넷에 검색하셔도 좋은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올바른이었습니다.